여름의 한가운데 뜨거운 햇살과 후텁지근한 공기에 입맛마저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닌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집밥이 아닐까요?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여름날,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고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름 제철 반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 맛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행복을 전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름 채소의 왕, 깻잎입니다. 그 독특하고 진한 향기만으로도 밥 한 공기를 비우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죠. 오늘은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도 신선하고 살짝 지져 먹으면 또 다른 별미가 되는 양념 깻잎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평범한 깻잎 반찬을 한 차원 높은 고급스러운 감칠맛으로 채우는 특별한 비결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식탁 위의 명약이라 불리는 깻잎, 올여름에는 이 방법으로 더욱 맛있고 풍성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깨끗하게 손질한 깻잎 150장을 준비합니다. 깻잎은 잔털이 많아 꼼꼼한 세척이 중요합니다. 씻기 전에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잎사귀 표면에 붙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이나 벌레알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시들했던 깻잎도 다시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10분 후 물에 식초를 적당량 풀어 5분간 더 담가 살균 효과를 더해줍니다. 식초와 물의 비율은 1대1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식초물에 담갔던 깻잎은 흐르는 찬물에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헹구면서 줄기 끝부분은 약 1cm만 남기고 잘라내면 나중에 한 장씩 떼어 먹기 편리합니다. 세척이 끝난 깻잎은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물기가 잘 제거되어야 양념이 겉돌지 않고 깻잎에 착 달라붙어 제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깻잎의 맛을 완성할 양념장을 만들어 봅니다. 청양고추 4개와 홍고추 4개는 씨까지 함께 잘게 다져줍니다. 씨를 함께 넣으면 칼칼한 맛과 감칠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쪽파 열대는 송송 썰어 넣고 다진 마늘 3큰술, 고춧가루 5큰술, 통깨 3큰술을 더합니다. 그리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맹물 대신 멸치 다시마, 육수 300ml를 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감칠맛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기에 국간장 9큰술, 진간장 7큰술, 매실청 5큰술을 넣어 기본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비법, 양파 반 개를 강판에 곱게 갈아서 넣어주세요. 양파를 갈아서 넣으면 양파 특유의 맵고 강한 맛은 사라지고 은은한 단맛이 양념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이는 인공 조미료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감칠맛을 만들어내며 깻잎 고유의 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돋보이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섞어주면 최고의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물기를 뺀 깻잎을 2장씩 겹쳐놓고 준비된 양념장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깻잎 100장, 200장이라고 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게 느껴지지만 막상 양념을 만들어 바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작업입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은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정성이 담겨 있지요. 이렇게 만든 양념 깻잎은 만들자마자 바로 드셔도 신선한 맛이 일품이고 냉장고에 넣어가니 충분히 밴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보통 4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 알의 위치를 한번 바꿔주면 양념이 더욱 고르게 배어 맛있어집니다.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만약 바로 드신다면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두르고 달군 뒤
양념한 깻잎을 대여섯 장씩 올려 고기를 굽듯이 살짝 찢어서 드셔보세요. 그 고소함과 부드러움은 정말이지 밥도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밥상 위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알감자 조림입니다. 휴게소나 음식점에서 밑반찬으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겉은 쪼글쪼글하면서도 속은 포슬포슬, 달콤 짭짤한 그 맛을 집에서 훨씬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도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알감자 5kg을 준비합니다. 껍질째 졸일 것이기 때문에 솔이나 수세미를 이용해 흙을 꼼꼼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벗겨질 수 있으니 부드럽게 닦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궈주세요. 이제 알감자를 양념에 재울 차례인데 지퍼백을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깨끗이 씻은 알감자를 지퍼백에 담고 진간장 1컵과 무려들 부어줍니다. 저는 쌀로 만든 조청쌀엿을 사용했는데 일반 무렵보다 점성이 높아 재료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알감자 5kg에 700g짜리 무렵 한 병을 다 넣으면 비율이 딱 맞습니다. 지퍼백에 공기를 빼고 잠근 뒤 양념이 감자 하나하나에 고루 묻도록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주세요. 이렇게 졸이기 전에 미리 재워두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감자 속 수분은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간장의 짠맛과 사엿의 단맛이 깊숙이 스며듭니다. 이 과정 덕분에 감자 껍질은 자연스럽게 쪼글쪼글해지고 속까지 양념이 배어 훨씬 깊은 맛을 냅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하루 정도 진한 알감자를 냄비에 쏟아보면 색이 훨씬 진해지고 감자에서 나온 수분으로 흥건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센 불에서 15분, 이어서 중불로 줄여 15분, 총 30분간 졸여줍니다.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저어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불세기도 계속 확인해주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념이 졸아들고 감자 껍질이 쫀득하게 변하는 모습은 기다림마저 즐겁게 합니다. 무렵이 많이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달지 않아 밥 반찬으로 완벽한 맛입니다. 식당 맛을 그대로 내고 싶다면 다른 재료 없이 간장과 무렵 비율만 지켜주세요. 다 졸여지면 가장 큰 감자를 이쑤시개로 찔러 속까지 잘 익었는지 확인한 후 통깨와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부드럽게 섞어 마무리합니다. 간 만들었을 때도 맛있지만 냉장고에 두었다가 차게 먹어도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어 간식으로도 그만입니다. 만약 너무 단단하게 굳었다면 물을 조금 넣고 다시 데우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금방 만든 것처럼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늙은 오이라는 이름 뒤에 아삭한 반전을 숨기고 있는 노각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노각무침 한 접시면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죠. 오독오독한 식감을 극대화하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노각은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흠집이 없는 것으로 골라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감자칼로 껍질을 벗기고 길이로 반을 가른 뒤 수저로 속의 씨를 깨끗하게 긁어내세요. 노각의 씨 부분은 오이와 달리 질기고 시큼한 맛이 나므로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씨를 제거한 노각은 세로 방향으로 섬유질 결을 따라 점이듯이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야 노각 특유의 오독오독한 식감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두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씹는 맛이 좋습니다. 손질한 노각은 비닐봉지에 담아 절일 겁니다. 소금 한 큰술과 무렵 반 컵을 넣어주세요. 설탕보다 점성이 높은 무렵을 사용하면 노각 표면의 양념이 더 잘 달라붙어 삼투압 효과가 극대화되고 수분이 더 효과적으로 빠져나와 훨씬 오독오독해집니다.
봉지를 흔들어 잘 섞은 뒤 30분간 절여주세요. 30분 뒤 놀랄 만큼 많은 물이 빠져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각은 90% 이상이 수분이니까요. 이제 면포에 절인 노각을 넣고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이 과정이 노각 무침의 식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양념을 합니다. 큰 그릇에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작은술, 매실청 1큰술, 그리고 산도가 높은 3배 식초 반 작은술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양념이 완성되면 물기를 짠 노각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무려드로 절였기 때문에 나중에 물이 조금 생기더라도 양념이 노각에 잘 붙어 있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는 갈아서 넣고 참기름을 둘러 고소한 향을 더하면 여름 더위를 잊게 할 최고의 별미 오독오독 노각무침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는 부드러운 가지무침입니다. 하지만 흔한 가지무침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선사할 겁니다. 찌기 전 딱 한 가지 과정만 추가하면 물컹거리는 식감은 사라지고 맛과 향이 풍부한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가지는 5개 정도 준비해 양 끝을 자르고 길이로 반을 갈라주세요. 그리고 큰 그릇에 담아 들기름을 넉넉히 뿌리고 손으로 가지 하나하나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찌기 전에 들기름으로 코팅을 해주면 찜을 하는 동안 들기름이 열을 고르게 전달해 가지가 속까지 균일하게 익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가지의 맛있는 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가지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품게 됩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가지 속 깊숙이 배어들어 그냥 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미와 식감을 선사합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들기름 바른 가지를 넣고 뚜껑을 닫아 8분간 쪄줍니다. 찌는 시간은 가지의 크기나 불의 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젓가락으로 찔러보며 익힘 정도를 확인하세요. 다 쪄진 가지는 채반에 올려 한 김 식힌 후 결대로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들기름 코팅 덕분에 물컹거리지 않고 맛있게 촉촉한 완벽한 식감의 가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지의 단맛이 담긴 수분을 짜내지 않고 그대로 무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양념은 다진 청양고추와 홍고추, 쪽파, 다진 마늘, 진간장, 그리고 감칠맛을 더할 멸치액젓을 넣고 섞어 만듭니다. 여기에 찢어놓은 가지를 넣고 살살 버무린 후 갈아 넣은 통깨와 들기름을 추가해 고소함을 극대화하면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인생 가지무침이 탄생합니다. 5번째는 아이들도 반하는 애호박 볶음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으로 애호박을 싫어하던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레시피입니다. 애호박 1개를 반달 모양으로 0.5cm 두께로 썰어 그릇에 담고 새우젓 1큰술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새우젓에 10분간 절이면 애호박의 밑간이 될 뿐만 아니라 새우젓 특유의 깊은 감칠맛이 배어들어 풍미가 놀랍게 좋아집니다. 절이는 동안 나온 물은 버리지 말고 볶을 때 함께 넣어주세요. 그 물에는 새우젓의 감칠맛과 애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반반씩 두르고 다진 마늘과 파를 볶아 향을 냅니다. 향이 올라오면 절인 애호박을 물까지 전부 넣고 볶아주세요. 애호박의 가운데 부분이 투명하게 익으면 불을 끄고 논콜 마요네즈 1큰술을 넣어 부드럽게 섞어줍니다. 이 작은 마요네즈 1스푼이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깨가루 3큰술을 넣어 고소하게 버무려주면 밥 반찬으로도 아이들 반찬으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릴 들깨 애호박 볶음이 완성됩니다. 6번째는 국민 밥도둑 꽈리고추 멸치볶음입니다. 바삭한 멸치와 아삭한 꽈리고추의 만남은 언제나 옳습니다.
먼저 꽈리고추 300g은 꼭지를 떼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뺍니다. 그리고 뾰족한 끝부분만 살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삭한 식감은 살리면서 양념이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맛이 고르게 뱄니다. 멸치 100g은 마른 팬에 넣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 비린내를 날리고 바삭함을 더해주세요.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은 후 체에 받쳐 가루를 털어내면 더욱 깔끔한 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념장은 미리 섞어 준비합니다. 진간장, 참치액, 맛술, 물, 무려들 각각 2큰술씩 넣고 섞어두면 볶을 때 타지 않고 맛이 고르게 뵐 수 있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뒤 꽈리고추를 넣고 볶습니다. 꽈리고추의 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며 맛있는 향이 올라올 때 준비한 양념장을 붓고 끓입니다. 양념이 끓어오르면 볶아둔 멸치를 넣고 재빨리 섞어주세요. 양념이 멸치에 고루 묻으면 잘게 썬 홍고추를 넣고 섞은 뒤 바로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넣어 마무리하면 바삭함과 아삭함이 살아있는 완벽한 꽈리고추 멸치볶음이 완성됩니다. 7번째는 손은 조금 가지만 그 맛은 보상받고도 남는 고구마 줄기 볶음입니다. 고구마 줄기는 끝을 꺾어 당기면서 질긴 껍질을 벗겨냅니다. 손에 검은 물이 들 수 있으니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겨야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양념도 잘 뵐 뿐만 아니라 쓴맛이나 아린맛도 제거됩니다. 손질한 고구마 줄기는 끓는 소금물에 넣어 살짝 데쳐줍니다. 이렇게 한번 데치면 볶을 때 부서지지 않고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이 다시 끓어오를 때까지만 데친 뒤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열기를 빼주세요.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냅니다. 여기에 국간장, 참치액, 물을 넣고 끓여 양념을 만듭니다. 양념이 끓으면 데친 고구마 줄기를 넣고 양념이 잘 배도록 펼쳐가며 볶아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남았을 때 불을 끄고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어 고소하게 마무리합니다. 부드러운 고구마 줄기와 고소한 들깨가루의 조화는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아작아작한 식감이 살아있는 오이무침입니다. 물기 없이 오이지처럼 꼬들꼬들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끓는 물 2리터에 소금 4큰술을 녹인 후 깨끗이 씻은 오이 4개를 넣고 딱 10초만 데쳐주세요. 이 과정이 오이의 겉면을 수축시켜 아삭한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데친 오이는 즉시 얼음물에 담가 식혀주세요. 색은 선명해지고 식감은 더욱 아삭해집니다. 식힌 오이는 길이로 반을 갈라 4m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 지퍼백에 담습니다. 여기에 소금 1큰술과 무엿 2큰술을 넣고 30분간 절여주세요. 무려 뒤 오이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빼내어 더욱 아작한 식감을 만듭니다. 절인 오이는 헹구지 말고 면포에 싸서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양념할 차례입니다. 그릇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간장, 매실청, 식초를 넣고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든 후 물기를 짠 오이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맞추면 됩니다. 데치고 절이는 과정을 거친 오이무침은 시간이 지나도 물이 생기지 않고 끝까지 아작아작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는 8가지 맛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깻잎의 향긋함부터 오이의 아삭함까지 각각의 반찬에는 제철의 기운과 만드는 이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레시피들이 여러분의 여름 식탁에 작은 즐거움과 활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맛있는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늘 건강과 행복, 여름의 한가운데 뜨거운 햇살과 후텁지근한 공기에 입맛마저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닌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집밥이 아닐까요?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여름날,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고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름 제철 반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 맛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행복을 전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름 채소의 왕, 깻잎입니다. 그 독특하고 진한 향기만으로도 밥 한 공기를 비우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죠. 오늘은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도 신선하고 살짝 지져 먹으면 또 다른 별미가 되는 양념 깻잎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평범한 깻잎 반찬을 한 차원 높은 고급스러운 감칠맛으로 채우는 특별한 비결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식탁 위의 명약이라 불리는 깻잎, 올여름에는 이 방법으로 더욱 맛있고 풍성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깨끗하게 손질한 깻잎 150장을 준비합니다. 깻잎은 잔털이 많아 꼼꼼한 세척이 중요합니다. 씻기 전에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잎사귀 표면에 붙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이나 벌레알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시들했던 깻잎도 다시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10분 후 물에 식초를 적당량 풀어 5분간 더 담가 살균 효과를 더해줍니다. 식초와 물의 비율은 1대1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식초물에 담갔던 깻잎은 흐르는 찬물에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헹구면서 줄기 끝부분은 약 1cm만 남기고 잘라내면 나중에 한 장씩 떼어 먹기 편리합니다. 세척이 끝난 깻잎은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물기가 잘 제거되어야 양념이 겉돌지 않고 깻잎에 착 달라붙어 제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깻잎의 맛을 완성할 양념장을 만들어 봅니다. 청양고추 4개와 홍고추 4개는 씨까지 함께 잘게 다져줍니다. 씨를 함께 넣으면 칼칼한 맛과 감칠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쪽파 열대는 송송 썰어 넣고 다진 마늘 3큰술, 고춧가루 5큰술, 통깨 3큰술을 더합니다. 그리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맹물 대신 멸치 다시마, 육수 300ml를 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감칠맛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기에 국간장 9큰술, 진간장 7큰술, 매실청 5큰술을 넣어 기본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비법, 양파 반 개를 강판에 곱게 갈아서 넣어주세요. 양파를 갈아서 넣으면 양파 특유의 맵고 강한 맛은 사라지고 은은한 단맛이 양념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이는 인공 조미료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감칠맛을 만들어내며 깻잎 고유의 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돋보이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섞어주면 최고의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물기를 뺀 깻잎을 2장씩 겹쳐놓고 준비된 양념장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깻잎 100장, 200장이라고 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게 느껴지지만 막상 양념을 만들어 바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작업입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은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정성이 담겨 있죠. 이렇게 만든 양념 깻잎은 만들자마자 바로 드셔도 신선한 맛이 일품이고 냉장고에 넣어가니 충분히 밴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보통 4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 알의 위치를 한번 바꿔주면 양념이 더욱 고르게 배어 맛있어집니다.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만약 바로 드신다면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두르고 달군 뒤 양념한 깻잎을 대여섯 장씩 올려 고기를 굽듯이 살짝 찢어서 드셔보세요. 그 고소함과 부드러움은 정말이지 밥도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밥상 위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알감자 조림입니다. 휴게소나 음식점에서 밑반찬으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겉은 쪼글쪼글하면서도 속은 포슬포슬, 달콤 짭짤한 그 맛을 집에서 훨씬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도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알감자 5kg을 준비합니다. 껍질째 졸일 것이기 때문에 솔이나 수세미를 이용해 흙을 꼼꼼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벗겨질 수 있으니 부드럽게 닦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궈주세요. 이제 알감자를 양념에 재울 차례인데 지퍼백을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깨끗이 씻은 알감자를 지퍼백에 담고 진간장 1컵과 무려들 부어줍니다. 저는 쌀로 만든 조청쌀엿을 사용했는데 일반 무렵보다 점성이 높아 재료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알감자 5kg에 700g짜리 무렵 한 병을 다 넣으면 비율이 딱 맞습니다. 지퍼백에 공기를 빼고 잠근 뒤 양념이 감자 하나하나에 고루 묻도록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주세요. 이렇게 졸이기 전에 미리 재워두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감자 속 수분은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간장의 짠맛과 사엿의 단맛이 깊숙이 스며듭니다. 이 과정 덕분에 감자 껍질은 자연스럽게 쪼글쪼글해지고 속까지 양념이 배어 훨씬 깊은 맛을 냅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하루 정도 진한 알감자를 냄비에 쏟아보면 색이 훨씬 진해지고 감자에서 나온 수분으로 흥건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센 불에서 15분, 이어서 중불로 줄여 15분, 총 30분간 졸여줍니다.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저어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불세기도 계속 확인해주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념이 졸아들고 감자 껍질이 쫀득하게 변하는 모습은 기다림마저 즐겁게 합니다. 무렵이 많이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달지 않아 밥반찬으로 완벽한 맛입니다. 식당 맛을 그대로 내고 싶다면 다른 재료 없이 간장과 무렵 비율만 지켜주세요. 다 졸여지면 가장 큰 감자를 이쑤시개로 찔러 속까지 잘 익었는지 확인한 후 통깨와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부드럽게 섞어 마무리합니다. 간 만들었을 때도 맛있지만 냉장고에 두었다가 차게 먹어도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어 간식으로도 그만입니다. 만약 너무 단단하게 굳었다면 물을 조금 넣고 다시 데우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금방 만든 것처럼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늙은 오이라는 이름 뒤에 아삭한 반전을 숨기고 있는 노각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노각무침 한 접시면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죠. 오독오독한 식감을 극대화하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노각은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흠집이 없는 것으로 골라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감자칼로 껍질을 벗기고 길이로 반을 가른 뒤 수저로 속의 씨를 깨끗하게 긁어내세요. 노각의 씨 부분은 오이와 달리 질기고 시큼한 맛이 나므로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씨를 제거한 노각은 세로 방향으로 섬유질 결을 따라 점이듯이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야 노각 특유의 오독오독한 식감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두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씹는 맛이 좋습니다. 손질한 노각은 비닐봉지에 담아 절일 겁니다. 소금 한 큰술과 무렵 반 컵을 넣어주세요. 설탕보다 점성이 높은 무렵을 사용하면
노각 표면의 양념이 더 잘 달라붙어 삼투압 효과가 극대화되고 수분이 더 효과적으로 빠져나와 훨씬 오독오독해집니다. 봉지를 흔들어 잘 섞은 뒤 30분간 절여주세요. 30분 뒤 놀랄 만큼 많은 물이 빠져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각은 90% 이상이 수분이니까요. 이제 면포에 절인 노각을 넣고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이 과정이 노각 무침의 식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양념을 합니다. 큰 그릇에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작은술, 매실청 1큰술, 그리고 산도가 높은 3배 식초 반 작은술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양념이 완성되면 물기를 짠 노각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무려드로 절였기 때문에 나중에 물이 조금 생기더라도 양념이 노각에 잘 붙어 있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는 갈아서 넣고 참기름을 둘러 고소한 향을 더하면 여름 더위를 잊게 할 최고의 별미 오독오독 노각무침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는 부드러운 가지무침입니다. 하지만 흔한 가지무침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선사할 겁니다. 찌기 전 딱 한 가지 과정만 추가하면 물컹거리는 식감은 사라지고 맛과 향이 풍부한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가지는 5개 정도 준비해 양 끝을 자르고 길이로 반을 갈라주세요. 그리고 큰 그릇에 담아 들기름을 넉넉히 뿌리고 손으로 가지 하나하나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찌기 전에 들기름으로 코팅을 해주면 찜을 하는 동안 들기름이 열을 고르게 전달해 가지가 속까지 균일하게 익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가지의 맛있는 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가지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품게 됩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가지 속 깊숙이 배어들어 그냥 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미와 식감을 선사합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들기름 바른 가지를 넣고 뚜껑을 닫아 8분간 쪄줍니다. 찌는 시간은 가지의 크기나 불의 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젓가락으로 찔러보며 익힘 정도를 확인하세요. 다 쪄진 가지는 채반에 올려 한 김 식힌 후 결대로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들기름 코팅 덕분에 물컹거리지 않고 맛있게 촉촉한 완벽한 식감의 가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지에 단맛이 담긴 수분을 짜내지 않고 그대로 무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양념은 다진 청양고추와 홍고추, 쪽파, 다진 마늘, 진간장, 그리고 감칠맛을 더할 멸치액젓을 넣고 섞어 만듭니다. 여기에 찢어놓은 가지를 넣고 살살 버무린 후 갈아 넣은 통깨와 들기름을 추가해 고소함을 극대화하면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인생 가지무침이 탄생합니다. 5번째는 아이들도 반하는 애호박 볶음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으로 애호박을 싫어하던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레시피입니다. 애호박 1개를 반달 모양으로 0.5cm 두께로 썰어 그릇에 담고 새우젓 1큰술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새우젓에 10분간 절이면 애호박의 밑간이 될 뿐만 아니라 새우젓 특유의 깊은 감칠맛이 배어들어 풍미가 놀랍게 좋아집니다. 절이는 동안 나온 물은 버리지 말고 볶을 때 함께 넣어주세요. 그 물에는 새우젓의 감칠맛과 애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반반씩 두르고 다진 마늘과 파를 볶아 향을 냅니다. 향이 올라오면 절인 애호박을 물까지 전부 넣고 볶아주세요. 애호박의 가운데 부분이 투명하게 익으면 불을 끄고 논콜 마요네즈 1큰술을 넣어 부드럽게 섞어줍니다. 이 작은 마요네즈 1스푼이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깨가루 3큰술을 넣어 고소하게 버무려주면 밥 반찬으로도 아이들 반찬으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릴 들깨 애호박볶음이 완성됩니다.
6번째는 국민 밥도둑, 꽈리고추 멸치볶음입니다. 바삭한 멸치와 아삭한 꽈리고추의 만남은 언제나 옳습니다. 먼저 꽈리고추 300g은 꼭지를 떼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뺍니다. 그리고 뾰족한 끝부분만 살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삭한 식감은 살리면서 양념이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맛이 고르게 뱄니다. 멸치 100g은 마른 팬에 넣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 비린내를 날리고 바삭함을 더해주세요.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은 후 체에 받쳐 가루를 털어내면 더욱 깔끔한 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념장은 미리 섞어 준비합니다. 진간장, 참치액, 맛술, 물, 무려들 각각 2큰술씩 넣고 섞어두면 볶을 때 타지 않고 맛이 고르게 뵐 수 있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뒤 꽈리고추를 넣고 볶습니다. 꽈리고추의 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며 맛있는 향이 올라올 때 준비한 양념장을 붓고 끓입니다. 양념이 끓어오르면 볶아둔 멸치를 넣고 재빨리 섞어주세요. 양념이 멸치에 고루 묻으면 잘게 썬 홍고추를 넣고 섞은 뒤 바로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넣어 마무리하면 바삭함과 아삭함이 살아있는 완벽한 꽈리고추 멸치볶음이 완성됩니다. 7번째는 손은 조금 가지만 그 맛은 보상받고도 남는 고구마 줄기 볶음입니다. 고구마 줄기는 끝을 꺾어 당기면서 질긴 껍질을 벗겨냅니다. 손에 검은 물이 들 수 있으니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겨야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양념도 잘 뵐 뿐만 아니라 쓴맛이나 아린맛도 제거됩니다. 손질한 고구마 줄기는 끓는 소금물에 넣어 살짝 데쳐줍니다. 이렇게 한번 데치면 볶을 때 부서지지 않고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이 다시 끓어오를 때까지만 데친 뒤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열기를 빼주세요.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냅니다. 여기에 국간장, 참치액, 물을 넣고 끓여 양념을 만듭니다. 양념이 끓으면 데친 고구마 줄기를 넣고 양념이 잘 배도록 펼쳐가며 볶아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남았을 때 불을 끄고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어 고소하게 마무리합니다. 부드러운 고구마 줄기와 고소한 들깨가루의 조화는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아작아작한 식감이 살아있는 오이무침입니다. 물기 없이 오이지처럼 꼬들꼬들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끓는 물 2리터에 소금 4큰술을 녹인 후 깨끗이 씻은 오이 4개를 넣고 딱 10초만 데쳐주세요. 이 과정이 오이의 겉면을 수축시켜 아삭한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데친 오이는 즉시 얼음물에 담가 식혀주세요. 색은 선명해지고 식감은 더욱 아삭해집니다. 식힌 오이는 길이로 반을 갈라 4m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 지퍼백에 담습니다. 여기에 소금 1큰술과 무엿 2큰술을 넣고 30분간 절여주세요. 무려 뒤 오이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빼내어 더욱 아작한 식감을 만듭니다. 절인 오이는 헹구지 말고 면포에 싸서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양념할 차례입니다. 그릇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간장, 매실청, 식초를 넣고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든 후 물기를 짠 오이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맞추면 됩니다. 데치고 절이는 과정을 거친 오이무침은 시간이 지나도 물이 생기지 않고 끝까지 아작아작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는 8가지 맛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깻잎의 향긋함부터 오이의 아삭함까지 각각의 반찬에는 제철의 기운과 만드는 이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레시피들이 여러분의 여름 식탁에 작은 즐거움과 활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맛있는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늘 건강과 행복, 여름의 한가운데 뜨거운 햇살과 후텁지근한 공기에 입맛마저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닌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집밥이 아닐까요?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여름날,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고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름 제철 반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 맛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행복을 전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름 채소의 왕, 깻잎입니다. 그 독특하고 진한 향기만으로도 밥 한 공기를 비우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죠. 오늘은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도 신선하고 살짝 지져 먹으면 또 다른 별미가 되는 양념 깻잎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평범한 깻잎 반찬을 한 차원 높은 고급스러운 감칠맛으로 채우는 특별한 비결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식탁 위의 명약이라 불리는 깻잎, 올여름에는 이 방법으로 더욱 맛있고 풍성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깨끗하게 손질한 깻잎 150장을 준비합니다. 깻잎은 잔털이 많아 꼼꼼한 세척이 중요합니다. 씻기 전에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잎사귀 표면에 붙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이나 벌레알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시들했던 깻잎도 다시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10분 후 물에 식초를 적당량 풀어 5분간 더 담가 살균 효과를 더해줍니다. 식초와 물의 비율은 1대1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식초물에 담갔던 깻잎은 흐르는 찬물에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헹구면서 줄기 끝부분은 약 1cm만 남기고 잘라내면 나중에 한 장씩 떼어 먹기 편리합니다. 세척이 끝난 깻잎은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물기가 잘 제거되어야 양념이 겉돌지 않고 깻잎에 착 달라붙어 제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깻잎의 맛을 완성할 양념장을 만들어 봅니다. 청양고추 4개와 홍고추 4개는 씨까지 함께 잘게 다져줍니다. 씨를 함께 넣으면 칼칼한 맛과 감칠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쪽파 10대는 송송 썰어 넣고 다진 마늘 3큰술, 고춧가루 5큰술, 통깨 3큰술을 더합니다. 그리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맹물 대신 멸치 다시마, 육수 300ml를 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감칠맛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기에 국간장 9큰술, 진간장 7큰술, 매실청 5큰술을 넣어 기본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비법, 양파 반 개를 강판에 곱게 갈아서 넣어주세요. 양파를 갈아서 넣으면 양파 특유의 맵고 강한 맛은 사라지고 은은한 단맛이 양념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이는 인공 조미료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감칠맛을 만들어내며 깻잎 고유의 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돋보이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섞어주면 최고의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물기를 뺀 깻잎을 2장씩 겹쳐놓고 준비된 양념장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깻잎 100장, 200장이라고 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게 느껴지지만 막상 양념을 만들어 바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작업입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은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정성이 담겨 있죠. 이렇게 만든 양념 깻잎은 만들자마자 바로 드셔도 신선한 맛이 일품이고 냉장고에 넣어가니 충분히 밴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보통 4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 알의 위치를 한번 바꿔주면 양념이 더욱 고르게 배어 맛있어집니다.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만약 바로 드신다면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두르고 달군 뒤 양념한 깻잎을 대여섯 장씩 올려고기를 굽듯이 살짝 찢어서 드셔보세요. 그 고소함과 부드러움은 정말이지 밥도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밥상 위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알감자 조림입니다. 휴게소나 음식점에서 밑반찬으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겉은 쪼글쪼글하면서도 속은 포슬포슬, 달콤 짭짤한 그 맛을 집에서 훨씬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도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알감자 5kg을 준비합니다. 껍질째 조릴 것이기 때문에 솔이나 수세미를 이용해 흙을 꼼꼼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벗겨질 수 있으니 부드럽게 닦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궈주세요. 이제 알감자를 양념에 재울 차례인데 지퍼백을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깨끗이 씻은 알감자를 지퍼백에 담고 진간장 1컵과 무려들 부어줍니다. 저는 쌀로 만든 조청쌀엿을 사용했는데 일반 무렵보다 점성이 높아 재료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알감자 5kg에 700g짜리 무렵 한 병을 다 넣으면 비율이 딱 맞습니다. 지퍼백에 공기를 빼고 잠근 뒤 양념이 감자 하나하나에 고루 묻도록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주세요. 이렇게 조리기 전에 미리 재워두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감자 속 수분은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간장의 짠맛과 사엿의 단맛이 깊숙이 스며듭니다. 이 과정 덕분에 감자 껍질은 자연스럽게 쪼글쪼글해지고 속까지 양념이 배어 훨씬 깊은 맛을 냅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하루 정도 진한 알감자를 냄비에 쏟아보면 색이 훨씬 진해지고 감자에서 나온 수분으로 흥건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센 불에서 15분, 이어서 중불로 줄여 15분, 총 30분간 졸여줍니다.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저어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불세기도 계속 확인해주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념이 졸아들고 감자 껍질이 쫀득하게 변하는 모습은 기다림마저 즐겁게 합니다. 무렵이 많이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달지 않아 밥반찬으로 완벽한 맛입니다. 식당 맛을 그대로 내고 싶다면 다른 재료 없이 간장과 무렵 비율만 지켜주세요. 다 졸여지면 가장 큰 감자를 이쑤시개로 찔러 속까지 잘 익었는지 확인한 후 통깨와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부드럽게 섞어 마무리합니다. 간 만들었을 때도 맛있지만 냉장고에 두었다가 차게 먹어도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어 간식으로도 그만입니다. 만약 너무 단단하게 굳었다면 물을 조금 넣고 다시 데우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금방 만든 것처럼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늙은 오이라는 이름 뒤에 아삭한 반전을 숨기고 있는 노각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노각무침 한 접시면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죠. 오도 고독한 식감을 극대화하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노각은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흠집이 없는 것으로 골라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감자칼로 껍질을 벗기고 길이로 반을 가른 뒤 수저로 속의 씨를 깨끗하게 긁어내세요. 노각의 씨 부분은 오이와 달리 질기고 시큼한 맛이 나므로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씨를 제거한 노각은 세로 방향으로 섬유질 결을 따라 점이듯이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야 노각 특유의 오독오독한 식감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두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씹는 맛이 좋습니다. 손질한 노각은 비닐봉지에 담아 절일 겁니다.
소금 한 큰술과 무렵 반 컵을 넣어주세요. 설탕보다 점성이 높은 무렵을 사용하면 노각 표면의 양념이 더 잘 달라붙어 삼투압 효과가 극대화되고 수분이 더 효과적으로 빠져나와 훨씬 오독오독해집니다. 봉지를 흔들어 잘 섞은 뒤 30분간 절여주세요. 30분 뒤 놀랄 만큼 많은 물이 빠져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각은 90% 이상이 수분이니까요. 이제 면포에 절인 노각을 넣고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이 과정이 노각 무침의 식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양념을 합니다. 큰 그릇에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작은술, 매실청 1큰술, 그리고 산도가 높은 3배 식초 반 작은술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양념이 완성되면 물기를 짠 노각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무려드로 절였기 때문에 나중에 물이 조금 생기더라도 양념이 노각에 잘 붙어 있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는 갈아서 넣고 참기름을 둘러 고소한 향을 더하면 여름 더위를 잊게 할 최고의 별미 오독오독 노각무침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는 부드러운 가지무침입니다. 하지만 흔한 가지무침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선사할 겁니다. 찌기 전 딱 한 가지 과정만 추가하면 물컹거리는 식감은 사라지고 맛과 향이 풍부한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가지는 5개 정도 준비해 양 끝을 자르고 길이로 반을 갈라주세요. 그리고 큰 그릇에 담아 들기름을 넉넉히 뿌리고 손으로 가지 하나하나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찌기 전에 들기름으로 코팅을 해주면 찜을 하는 동안 들기름이 열을 고르게 전달해 가지가 속까지 균일하게 익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가지의 맛있는 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가지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품게 됩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가지 속 깊숙이 배어들어 그냥 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미와 식감을 선사합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들기름 바른 가지를 넣고 뚜껑을 닫아 8분간 쪄줍니다. 찌는 시간은 가지의 크기나 불의 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젓가락으로 찔러보며 익힘 정도를 확인하세요. 다 쪄진 가지는 채반에 올려 한 김 식힌 후 결대로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들기름 코팅 덕분에 물컹거리지 않고 맛있게 촉촉한 완벽한 식감의 가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지의 단맛이 담긴 수분을 짜내지 않고 그대로 무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양념은 다진 청양고추와 홍고추, 쪽파, 다진 마늘, 진간장, 그리고 감칠맛을 더할 멸치액젓을 넣고 섞어 만듭니다. 여기에 찢어놓은 가지를 넣고 살살 버무린 후 갈아 넣은 통깨와 들기름을 추가해 고소함을 극대화하면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인생 가지무침이 탄생합니다. 5번째는 아이들도 반하는 애호박 볶음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으로 애호박을 싫어하던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레시피입니다. 애호박 1개를 반달 모양으로 0.5cm 두께로 썰어 그릇에 담고 새우젓 1큰술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새우젓에 10분간 절이면 애호박의 밑간이 될 뿐만 아니라 새우젓 특유의 깊은 감칠맛이 배어들어 풍미가 놀랍게 좋아집니다. 절이는 동안 나온 물은 버리지 말고 볶을 때 함께 넣어주세요. 그 물에는 새우젓의 감칠맛과 애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반반씩 두르고 다진 마늘과 파를 볶아 향을 냅니다. 향이 올라오면 절인 애호박을 물까지 전부 넣고 볶아주세요. 애호박의 가운데 부분이 투명하게 익으면 불을 끄고 논콜 마요네즈 1큰술을 넣어 부드럽게 섞어줍니다. 이 작은 마요네즈 1스푼이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깨가루 3큰술을 넣어 고소하게 버무려주면
밥 반찬으로도 아이들 반찬으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릴 들깨 애호박볶음이 완성됩니다. 6번째는 국민 밥도둑, 꽈리고추 멸치볶음입니다. 바삭한 멸치와 아삭한 꽈리고추의 만남은 언제나 옳습니다. 먼저 꽈리고추 300g은 꼭지를 떼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뺍니다. 그리고 뾰족한 끝부분만 살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삭한 식감은 살리면서 양념이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맛이 고르게 뱄니다. 멸치 100g은 마른 팬에 넣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 비린내를 날리고 바삭함을 더해주세요.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은 후 체에 받쳐 가루를 털어내면 더욱 깔끔한 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념장은 미리 섞어 준비합니다. 진간장, 참치액, 맛술, 물, 무려들 각각 2큰술씩 넣고 섞어두면 볶을 때 타지 않고 맛이 고르게 뵐 수 있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뒤 꽈리고추를 넣고 볶습니다. 꽈리고추의 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며 맛있는 향이 올라올 때 준비한 양념장을 붓고 끓입니다. 양념이 끓어오르면 볶아둔 멸치를 넣고 재빨리 섞어주세요. 양념이 멸치에 고루 묻으면 잘게 썬 홍고추를 넣고 섞은 뒤 바로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넣어 마무리하면 바삭함과 아삭함이 살아있는 완벽한 꽈리고추 멸치볶음이 완성됩니다. 7번째는 손은 조금 가지만 그 맛은 보상받고도 남는 고구마 줄기 볶음입니다. 고구마 줄기는 끝을 꺾어 당기면서 질긴 껍질을 벗겨냅니다. 손에 검은 물이 들 수 있으니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겨야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양념도 잘 뵐 뿐만 아니라 쓴맛이나 아린맛도 제거됩니다. 손질한 고구마 줄기는 끓는 소금물에 넣어 살짝 데쳐줍니다. 이렇게 한번 데치면 볶을 때 부서지지 않고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이 다시 끓어오를 때까지만 데친 뒤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열기를 빼주세요.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냅니다. 여기에 국간장, 참치액, 물을 넣고 끓여 양념을 만듭니다. 양념이 끓으면 데친 고구마 줄기를 넣고 양념이 잘 배도록 펼쳐가며 볶아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남았을 때 불을 끄고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어 고소하게 마무리합니다. 부드러운 고구마 줄기와 고소한 들깨가루의 조화는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아작아작한 식감이 살아있는 오이무침입니다. 물기 없이 오이지처럼 꼬들꼬들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끓는 물 2리터에 소금 4큰술을 녹인 후 깨끗이 씻은 오이 4개를 넣고 딱 10초만 데쳐주세요. 이 과정이 오이의 겉면을 수축시켜 아삭한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데친 오이는 즉시 얼음물에 담가 식혀주세요. 색은 선명해지고 식감은 더욱 아삭해집니다. 식힌 오이는 길이로 반을 갈라 4m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 지퍼백에 담습니다. 여기에 소금 1큰술과 무엿 2큰술을 넣고 30분간 절여주세요. 무려 뒤 오이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빼내어 더욱 아작한 식감을 만듭니다. 절인 오이는 헹구지 말고 면포에 싸서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양념할 차례입니다. 그릇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간장, 매실청, 식초를 넣고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든 후 물기를 짠 오이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맞추면 됩니다. 데치고 절이는 과정을 거친 오이무침은 시간이 지나도 물이 생기지 않고 끝까지 아작아작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는 8가지 맛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깻잎의 향긋함부터 오이의 아삭함까지 각각의 반찬에는 제철의 기운과 만드는 이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레시피들이 여러분의 여름 식탁에